언어논리 과목만큼은 모의고사 응시료 빼고 10만원을 넘길 필요가 없다. 안녕하세요. 수능국어 베스트셀러, 국어기술 저자, 피셀리트 베스트셀러, 논리퀴즈 매뉴얼 저자 이해황입니다. 어제 7급 PSAT 모의평가 언어논리가 공개됐어요. 전 문항 해설은 나중에 따로 할 거고, 일단은 시험이 어땠는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 궁금해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개괄적으로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먼저 1에서 5번은 단순 내용 확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출제자들이 오답을 만드는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민간경제자 피셋 잘 풀어보시고, 여유가 있다면 5급 공채 1에서 10번, 21번에서 30번 그 문제들까지 쫙 풀어보시면 금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2번 문제 보면은 척화론과 주화론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했다. 두 개의 개념, 입장, 관점이 막 대립하면 지문에 네모, 세모로 구분해 가면서 읽으면 돼요. 그럼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어떻게 구성되냐? 아, 네모는 세모예요. 혹은 세모는 네모예요. 이렇게 엮은 것들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자주 나옵니다. 참고로 5번도 굉장히 간단하고 정형화된 유형이에요. 어떤 사람이 A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대요. 그러면 아직 A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어요. 아직 A라는 것은 할 수가 없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비슷한 유형으로 이거는 앞으로 A 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면 아직 A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즉, 지문에 X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 X로부터 필연적으로 함축되는 내용, Y라는 게 선지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6번도 단순한 내용일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형식 논리학 문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자영업자는, 그리고 집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금 받을 수 있어. 지원금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 경우에 속하지 않더라도 연매출 4억 원 이하 그리고 매출 감소했으면은 또 이렇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그럼 남는 선택지 뭐밖에 없어요? 4억 원 이하 매출 감소밖에 없죠? 4억 원 이하 매출 감소했으면은 지원금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형식 논리학적으로는 이래요. A or B인데 A가 아니래. 그럼 결론이 뭐예요? B라는 거죠? 이런 걸 논리학에서 선언지 제거 혹은 선택지 제거라고 해요. 선택지가 두 개 있는데 하나가 사라지면 이게 확정되는 거죠. 아니, 논리학이라는 게 뭐가 이렇게 쉬워? 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겠지만, 원래 어려운 것은 이렇게 쉬운 것들로부터 응용되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논리적 추론이라고 해서 중요한 판단에 쓰이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역 육군 소령이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돈을 갚거나 나랑 성관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미성년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거든요. 이에 대해 1, 2심 군사법원에서는 이거 선택지가 두 개 있으니까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대차게 까입니다. 채무 변제와 성관계 중에 선택이 강요됐는데 채무 변제 여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이것은 곧 성교 행위를 강요한 것과 같다. 따라서 위력에 의한 간음죄다 해갖고 파기환송 보낸 게 있었습니다. A or B 선택지가 두 개 있는데 하나를 날린다. 그럼 나머지가 결론으로 도출되는 방식, 선언지 제거 혹은 선택지 제거. 어렵지 않죠? 7번은 수능 화작문이랑 비슷해요. 그렇다고 수능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훈련할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쉬운 유형이고, 또 내용일치류 문제들을 잘 풀다 보면 거기서 익힌 오답 패턴들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이 유형을 정복하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고, 내용일치류 문제 출제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선지를 만드나, 어떤 전개 방식일 때 어떤 선지가 나오나, 이런 것들을 잘 익혀두면 충분합니다. 그런 거 어디서 익히죠? 네, 제가 쓴 독해력 강화도구 3가지라는 책을 보시면 돼요. 이거 책 팔려는 거 아니야? 사주시면 좋죠. 그런데 제가 그 책의 초판 파일을 블로그에다 무료로 올려놨어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다운받아서 뭐 태블릿으로 봐도 돼요. 피셋 정도 시험이면 그 파일만 다운받아서 열심히 보셔도 충분합니다. 글 읽는 능력 자체를 획기적으로 올려줄 테니까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 8번, 9번, 10번, 11번, 12번은 기존 피셋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유형이에요. 참고로 이 주제는 제가 출제 예상 주제라고 이 책에서 벤 다이어그램으로까지 나타냈던 건데 홈워크에 모의평가에 나와버렸어요. 자, 그리고 13번, 14번 한 지문에 두 문항이 달린 세트인데, 기존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피셋에서는 이런 한 지문 두 문항 세트가 없었기 때문에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참고로 5급 피셋에서는 이렇게 한 지문 두 문항 세트가 19, 20번, 39번, 40번 두 세트가 나왔거든요. 그건 굉장히 고난도예요. 굉장히 빡센 논리학 개념 혹은 제법 어려운 과학 철학 지문이 소개되곤 했는데, 이거는 뭐 수능 스타일인데 수능보다 좀 쉬운, 분석 철학이나 과학 철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나왔어요. 물론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적응을 해서 이런 문항의 정답률이 계속 올라간다면 1차에서 10배수를 걸러내기 위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세트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모의평가만 보면 좀 쉬운 수준의 수능 지문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전개 방식, 그 전개 방식에 따라 나오는 선지들, 그리고 출제자가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방식, 이런 걸 잘 익혀두면 훨씬 글도 빠르게 읽고 많이 기억할 수 있고 정답률도 올라갈 겁니다. 아마도 수능 국어 1등급 받았던 분들은 이런 게 너무나도 쉽고 반가울 거고,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독해력 강화 도구 3가지 꼭 좀 봐주세요. 그리고 15번은 조건부 확률인데 강화약화 매뉴얼에서 엄청나게 강조한 사고 도구입니다. 뭔가 말이 어렵고 수학 시간에 들어본 개념 같아서 막 겁이 날 수도 있지만 문제풀이에 아주 요긴하게 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고의 도구가 되어주기 때문에 시험과 무관하게라도 익혀둘 만한 아주 고급 교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능이나 피셀 리트에는 내가 병에 안 걸렸는데 병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확률, 이런 걸 가짜 양성 혹은 위양성이라 그래요. 혹은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받을 확률, 이거는 가짜 음성, 위음성이라 그러는데 이런 개념들이 엄청 자주 나왔었어요. 이런 조건부 확률은 기본적으로 표를 그려서 해결해요. 별거 아니지만 한 번만 익혀두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응용되어 쓰이기 때문에 꼭 정복해야 될 필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6번 참일 때 반드시 참, 논리 퀴즈 문항인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5개 구 중 3개의 구가 찬성하면 안건이 승인된다. 그 찬성 or 나 찬성이다. 그래서 A가 찬성하면 B와 C도 찬성한다. C는 찬성하지 않는다. D가 찬성한다면 A 또는 E가 찬성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기호화해보면 C, 이걸 주춧돌 삼아서 후권 부정을 통해 not A가 도출됩니다. 그리고 아까 2개 중에 하나가 제거되면 나머지가 결론이라 그랬죠. 여기 A 또는 E가 있는데 A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요거 싹 날리면 E만 남죠. 따라서 지문에 제시된 내용은 A가 찬성하지 않는다, C가 찬성하지 않는다, D가 찬성하면 E가 찬성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가 찬성하면 E가 찬성한다는 E가 찬성하지 않으면 D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따라서 D것은 항상 참이고, 기억 B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A도 찬성 안하고 C도 찬성 안하고 B도 찬성 안하면 3개가 반대하죠. 그럼 5개 구 중에서 3개 이상이 찬성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안건은 승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억도 참입니다. 그 니은 B가 찬성하는 경우 E가 찬성한다면 안건이 승인되나요? 3개가 찬성해야 되잖아요. 지금 E가 찬성했다고 해서 D가 찬성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안건이 승인되려면 B, E 외에도 D가 찬성해야 되는데 D가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참인 거 3번. 이렇게 엄청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제가 후권 부정이니 선택지 제거니 이런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장담하건대 구구단 외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몇 개 규칙만 구구단처럼 외워두면 그때부터는 그냥 기계적으로 풀면 돼요. 그리고 17번도 논리 퀴즈 문항인데 이건 인사혁신처에서 공식 해설로 동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핵심은 뭐다? 이 책으로 조금만 연습하면 이런 논리 퀴즈 문항은 시험장에서 무조건 맞힐 수가 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18번 무슨 실험을 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이런 것들은 강화약화 매뉴얼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루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측정하기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19번 이것도 역시 이 책에서 적중된 내용인데 여러분이 아무런 논리학 지식이 없다면 이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해해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25분은 다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푸는 게 바람직하냐? A는 모두 B이다. 전칙 문장에 대한 거구나. 호로록 이렇게 읽고 갑. 이거 현대 논리학적 관점이구나. 을은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관점이네. 병은 이도저도 아닌 일상어적 관점이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진짜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이 상태로 기억, 니은, 디귿 보면 엄청 빠르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뭐 논리학 지식을 내가 알고 푸는 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거 막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이런 개념들은 이미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어요. 피셋에도 나왔고 리트에도 나왔고 한 번씩만 나온 것도 아니야.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출문제를 싹 다 정리하고 관련된 테마를 싹 다 정리한 요 책으로 공부하면 이런 문제는 진짜 순식간에 맞히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20번도 마찬가지예요. 요 내용은 시험장에서 처음 보고 이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2권에도 다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거 읽으면서 이렇게 가볍게 이해하고 선택지를 쭉 읽으면서 해결해야지 내가 이 평범한 두뇌로 시험장에서 그걸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는 어렵기도 어렵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오죽하면 이 책 컨셉 자체가 평범한 두뇌를 위한 피셀리트 기본서예요. 머리가 막 엄청 팽팽 잘 돌아가는 분들은 시험장에서 바로 읽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풀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보통은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내가 두뇌가 좀 평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 가지 논리학 개념들을 도구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도구로 갖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 그냥 바로 때려 부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21번, 22번 보면 실험, 강화, 강화, 강화 이런 유형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다룹니다. 결국 핵심은 인과 추론이에요.
인과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건 시험에 엄청나게 자주 나오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때가 많아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인가? 환자 대조군 연구 결과를 보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용 집단에서 미사용 집단에 비해 50배 이상 발병률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완전히 중단시켜 보니까 이후에는 원인미상 폐손상이 아예 없더라. 그러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추론할 수가 있죠. 최근 예를 들어보자면 독감 예방접종 맞고 죽은 사람들이 여럿 나왔는데 이 독감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있냐?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 사망한 건데 그냥 우연히 그렇게 선후관계로 된 것이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죠. 또한 개 구충제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가? 인과 추론에 대해서 잘 공부한다면 문제를 잘 푸는 것을 넘어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23번은 리트나 피셋에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이 책 공부하고 나면 아주 그냥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24번이 7급 피셋의 좀 특이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예시문항, 내문항 공개됐을 때 3분 문제로 나왔던 거기도 하죠. 언뜻 막 범 나오고 어려워 보이지만 출제자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다 알려주고 있어요. 불일치한다! 그럼 어디에 불일치가 있는지 찾아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보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둔 7급 예시문항 3번 문제 해설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전문항 해설을 올릴 때 자신의 풀이와 제 풀이를 또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25번은 리트 추리 논증에 자주 나오는 문항인데 리트 추리 논증과 비교해서는 당연히 굉장히 쉽습니다. 논점 1. 손해사정사가 상근인지 여부. 논점 2. 각 법인의 손해사정사가 상근인지 여부. 이렇게 쟁점 1, 2가 지문에 명시되어 있죠. 해석의 방향이 여부, 이다, 아니다 이렇게 탁 쪼개져 있으므로 갑과 을이 각각 어떤 입장에서 논쟁하고 있는지 이것만 판단하면 가볍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7급 피셋 준비하시는 분들 언어논리 충분히 해볼 만한 과목입니다. 비싼 강의 안 들어도 10배수에 들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고득점 받기 매우 좋은 과목이에요. 왜? 공부해야 될 범위가 이미 책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제가 너무 책 광고만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물론 사주시면 좋죠. 그런데 제가 앞서 추천드렸던 독해력 강화도구 3가지 이거 제가 블로그에 공개해뒀다 그랬죠? 이 책에 있는 내용도 언어논리.kr에 들어가시면 싹 다 공개되어 있어요. 다만 책 두께를 보셔서 알다시피 블로그에 1000쪽이 넘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게 포스팅을 하나씩 보는 게 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제가 책을 권하고 소개하는 거지 이미 내가 비싼 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굳이 이 책 안 봐도 됩니다. 그렇지만 웬만한 강좌에서 다룰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공부량을 엄청나게 풍부한 해설을 통해서 빠르게 공부하는 방법, 그건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책을 보는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언어논리 과목만큼은 모의고사 응시료 빼고 10만 원을 넘길 필요가 없다. 이 시험 난이도로 봤을 때 굳이 비싼 돈 주고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이건 7급 피셋뿐만 아니라 5급 피셋 언어논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과 돈을 아끼는 현명한 수험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항 해설 강의에서 또 뵙죠. 구독 및 알람 신청을 해주시면 학습 영상이 올라올 때 알람이 갈 겁니다.